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조금만 말이 어긋나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지? 괜히 더 화나게 할까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그렇게 자꾸 참고 피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지치고 맙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화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의 화에 휩쓸리거나 혹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양보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반복되고 우리의 마음만 더 상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잡는 대화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명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 먼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 원래 욱하는 사람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이런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도 공격으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건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저 다른 방법을 제안한 것뿐인데 그 사람은 마치 내가 틀렸다고 비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말이라도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큰 공격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은 불씨에 온 집이 다 타버린 격이죠.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순간 그들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화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어가 너무 과격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에 가는 도중 친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내가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라고 화를 냅니다. 분명 길을 잃은 건 그 친구인데 왜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너 때문이야 하고 탓하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심리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화를 내며 남을 비난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이 서툰 것일 뿐입니다. 셋째, 감정의 파도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어떤 한마디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 있으신가요? 웃다가도 어느 한마디에 갑자기 싸늘해지는 사람, 바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다가도 작은 자극에 쉽게 휘둘리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폭발하는 거죠.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 증기가 한꺼번에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당황하게 되죠. 그들은 본인도 모르게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넷째,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 듯 분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무시하거나 엉뚱하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회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요. 그들에게는 그 통제권을 잃는 순간이 바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결국 화는 불안을 숨기는 가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들의 격한 반응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법일 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저 사람 왜 저래? 가 아니라 저 사람 지금 불안하구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아닌 이해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화내는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난 사람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해요.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에게 진정해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던 적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해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내 감정은 과해, 틀렸어, 이상해 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죠. 그 순간 상대는 더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진정하라는 말은 마치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대화 중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친구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야, 진정해. 왜 그렇게 흥분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마치 친구의 감정이 과장됐다는 듯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더 화를 내며 나 지금 진정한 거야. 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라고 말하며 대화는 완전히 꼬여버리죠. 진정해라는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차분하게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가 먼저 차분하게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차분하게 돌리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들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상대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스스로 진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수용의 언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정해와 같은 말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그들은 차분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차분하게 말하면 상대의 분노는 거울처럼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남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이 먼저 차분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 결국 상황을 주도하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해 줄래요?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상대방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죠. 그냥 자리를 피하지 말고 시간을 주는 말을 하세요. 감정이 폭발했을 때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난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문제는 더 꼬이고 갈등이 심화되기 쉽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떠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상대에게 당신은 대화할 가치도 없어.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 또는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없이 자리를 뜨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잠시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는 동시에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는 느낌 대신 존중받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살리죠. 중요한 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상황을 회피하거나 끝내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각자 생각을 정리하고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만나 이야기해보자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정을 진정시킬 시간을 주는 동시에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감정을 인정하고 시간을 갖자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말없이 떠나는 것과 달리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가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났을 때 훨씬 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환기시키는 한마디. 감정이 폭발한 사람에게 왜 화내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감정의 근원을 돌아보게 만들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평소엔 차분하고 침착하던 그가 어느 날 회의 중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겁에 질려 말을 잃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사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팀장인 박 과장이 천천히 다가가 사장과 마주한 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이 말이 나오자 사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잠시 뒤에 팀장과 따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에서 사장은 업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오랜 가정 문제와 개인적인 갈등이 겹쳐져 그날 폭발한 것이라고 털어놓았죠. 직원에게 화를 낸 건 그 모든 고통이 쌓여온 결과였던 겁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일의 압박, 가족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한마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는 단순한 질문 이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진짜 원인을 탐색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화를 낸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문제에서 비롯된 감정을 현재 상황에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이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을 멈추게 하고 내가 지금 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내고 있구나 깨닫게 만듭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은 그들이 현재 화를 내는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난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느끼던 감정의 불길이 잠잠해집니다. 감정을 자각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의 격렬한 감정을 순식간에 환기시키고 그들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율곡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이 일어나면 따르지 말고 깨달음으로 다스리라. 그들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감정을 잠재우는 핵심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되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며 결국 당신에게 화를 낸 것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공감하면서도 경계를 세우세요. 공감은 중요하지만 모든 감정에 끌려다니면 나 자신을 잃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감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감정이 무시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의 화를 진정시키려고 계속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 싶어지고 내 감정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만 챙기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양보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런 말투는 나도 힘들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경계의 선언이에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시도 퓨계속 심리학적으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상대방의 감정에 휘말리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화를 내도 괜찮구나. 계속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여러분만 계속 상처받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라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다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불편해라고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은 인정받았지만 내가 지금 방식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너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나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강한 의사소통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경계 설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건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유지하는 말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선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중에 화를 잘 내는 분이 계신다면 매번 그분의 화에 맞춰서 여러분이 참고 양보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속상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참고 양보하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계 설정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함께 해결책을 찾아라. 알겠어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이 말만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화가 난 상대방과 대면했을 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죠. 이럴 때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되어 동료가 화를 낸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동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 거야? 이러다 우리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냅니다. 여기서 내가 화나는 건 이해해라고만 말한다면 동료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마감일이 다가오니까 불안하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거나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건 어떨까? 이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난 사람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감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말은 그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나 혼자 떠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배우자가 집안일 분담 문제로 화를 낸다면 당신이 힘든 건 알아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겠어. 그럼 우리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더 공평할까? 함께 리스트를 만들어서 분담해 볼까?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율곡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감정을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문제 해결 의지도 커집니다. 이 방식은 신뢰를 깊게 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면 화는 저절로 사그라들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프로젝트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화를 낸다면 상사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사도 단순히 화내는 것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 인정과 해결책 제시를 함께하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더 이상 대립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져주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내는 사람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화내는 사람 앞에서 매번 져주지 마세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입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진짜 배려는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말 꼭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줄래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차분하게 되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스스로 진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해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질문은 상대방이 진짜로 화가 난 이유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 질문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이런 말투는 나도 힘들어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되 나의 한계도 분명히 표현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 볼까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협력의 장이 됩니다. 이 5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줄 지혜의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참고 양보하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소리내어 말해 보세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에 화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늘 배운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사용해 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화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되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면 여러분의 삶도 평온해집니다. 화내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평온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